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스토브리그의 이적과 계약 소식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렸는데요. 양키스 선발진의 제임스 팩스턴은 어디 갔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남아있는 FA 선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한 선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커스 스트로먼은 뉴욕 매츠, 케빈 가즈먼은 샌프란시스코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팀과 1년 189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FA가 1년 연기됐습니다. 2019년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만들었지만 2020년 예비 FA 시즌을 망친 마이크 마이너는 자신이 재기에 성공했던 팀인 캔자스시티와 2년 155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찰리 모튼과 1년 1500만 달러, 드류 스마일리와 1년 1100만 달러에 계약했고 토론토는 시즌 중반 애리조나에서 데려왔던 로비 레이와 1년 8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가 마이클 와카를 1년 300만 달러에 영입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코리 클로버는 양키스와 1년 1000만 달러에 계약할 예정이고 보스턴은 1년 600만 달러 계약을 했던 지난해 12경기에서 3승 5패 4.50을 기록한 마틴 페레스와 1년 450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선수들도 정리해볼까요? 샌디에고는 스넬과 다르비슈를 얻었습니다. 카라스코는 린도어와 함께 매치로 갔고 텍사스는 마이너처럼 판매 타이밍을 놓친 랜스린을 화이삭스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화이삭스는 지올리토, 카이클, 그리고 랜스린의 삼각편대를 만들었습니다. 남아있는 FA 선발 투수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심왕 토론토는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요. 김하성, 린도어와 카라스코, 르메이유 등 영입을 시도했던 선수들을 모두 놓쳤습니다. 다저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한 말이 있죠. FA 시장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항상 3등밖에 하지 못한다. 이러다가는 마지막 순간 면피하기 위해 패닉바이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용님이 조만간 정리해드릴 토론토는 현재 바우어, 리얼무토, 스프링어가 영입 대상입니다. 토론토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우어는 매치가 영입전에서 빠져나간 게 큰 타격인데요. 바우어는 5년 2억 달러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 4천만 달러 연봉이 게리 콜의 3,60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다 르브론 제임스처럼 디시전 쇼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바우어는 자신의 상황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소식은 토론토 피트 워커 투수 코치와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전 다저스와 화상회의를 했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가까운 팀은 토론토와 다저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저스는 기간이 짧고 평균 연봉이 높은 계약, 토론토는 길고 평균 연봉이 낮은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나카는 얼마 전 샌디에고가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시장에서의 가치가 생각보다도 더 낮은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일본 구단들이 메이저리그 구단들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안을 줄 수 있는 팀은 일본 팀이고 그렇다면 일본행이 더 유력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제임스 팩스턴은 지난 시즌에 잘 던진다는 전제하에 토론토가 데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2019년 양키스에서 15승 6패 3.82로 그 가능성을 보였던 팩스턴은 지난해 부상으로 5경기 1승 1패에 6.64에 그치고 패스트볼 평균 구속도 95.5마일에서 92.1마일로 폭락해버렸습니다. 1988년생으로 나이도 많은 팩스턴은 한 달 전 20팀의 스카우트를 모아놓고 한 쇼케이스에서 최고 구속 94마일을 찍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뒤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데요. 스프링어에 도전하고 있는 매치가 팩스턴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팩스턴까지 영입할 경우 매치는 디그롬, 신더가드, 스트로먼, 카라스코, 팩스턴 더 꽉 찬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제이코 오도리지는 지난해 1년 1,780만 달러에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고 미네소타에 남았다가 4경기 1패 6.59에 그쳤는데요. 정말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남아서 성공한 투수는 류현진 선수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오도리지의 미련이 남은 미네소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건은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토브리그 소식을 정리하면서 좀 짜증나는 건 거의 모든 선수들의 토론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 한 명은 게런 리처즈입니다. 2019년 샌디에고는 토미존 수술로 2019년을 못 뛰는 리처즈와 2년 1,5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2020년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처즈는 2승 2패 4.03에 그쳤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리처즈에게 자꾸 속는 건 구속과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회전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토론토가 시즌 중반에 데려왔던 로스 스트리플링, 로비 레이, 타이완 워커 중 워커의 성적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토론토는 로비 레이가 아니라 워커를 붙잡지 않을까 했는데요. 지난해 토론토로 와서 6경기에서 2승 1패 1.37, 그리고 류현진에 이어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 나설 예정이었던 워커는 현재 디트로이트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6년 108년 만에 우승 후 최소 한 번을 더 우승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쥐어짜냈던 컵스는 테오 앱스타인 사장이 사무국으로 옮기고 다르비쉬와 슈아버를 떠나보냈는데요. 저는 앱스타인이 컵스에서 한 최대 실책은 입단 후 최고의 활약이 월드시리즈 7차전 9회 말이 끝나고 비로 중단됐을 때 연설인 제이슨 헤이워드와 계약한 것보다도 호세 퀸타나 트레이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화이삭스 시절 퀸타나는 저평가된 좌완이긴 했지만 일로이 히메네스와 딜란 시즈라는 너무 큰 대가를 줬고 퀸타나는 컵스에서 3.5시즌 동안 승리 기여도 4.5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때 내구성 면에서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류현진보다 더 좋은 좌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퀸타나는 2018년 평균 자책점 4.03, 2019년 4.68에 이어 지난해는 부상으로 10이닝에 그쳤습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 자책점은 류현진이 2.30, 퀸타나가 4.36입니다. 통산 승리 기여도는 퀸타나가 25.7, 류현진이 16.5인데요. 퀸타나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데려간 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또 다른 선수는 크리스 아처인데요. 아처로 인해 피츠버그가 입은 피해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현재 아처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팀은 친정팀 템파베이입니다. 아처가 템파베이로 돌아와서 맹활약하면 피츠버그 팬들의 혈압은 더 올라갈 텐데요. 스넬과 모튼이 떠난 템파베이는 타일러 글래스나우와 라이언 야브로를 제외하면 조시 플레밍, 쉐인 맥클라나한, 스넬 트레이드 때 받은 루이스 파티뇨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으로 잡은 마이클 와카, 과연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전설의 유망주 브렌트 허니웰 등 의문 부호인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2016년 사이영상 수상이 뜬금포였던 릭 포셀로는 지난해 매츠와 1년 1,000만 달러에 계약했다가 12경기 1승 7패 5.64로 대폭망했는데요. 사이영상 수상 후 평균 자책점이 2017년 4.65, 2018년 4.28, 2019년 5.52, 2020년 5.64이지만 무시무시한 내구성 그 하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특별한 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닝을 먹어줄 투수가 필요한 팀이 데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몰락한 사이영 투수는 제이크 아리에타도 있는데요. 2015년 사이영 수상 후 누가 봐도 하락세에 있는 아리에타와 3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필라델피아는 결국 아리에타가 그 3년 동안 승리 기여도 1.5에 그쳤습니다. 아리에타 역시 아직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면 존 레스터는 6년 1억 5,500만 달러 계약 기간 동안 승리 기여도 13.2와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컵스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계약이었는데요. 알렉스 우드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좌완 선발을 추가하고 싶은 샌프란시스코가 레스터와 콜 해멀스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멀스는 1983년 12월생, 레스터는 1984년 1월생으로 차이가 없는데요. 최근 더 건강한 쪽은 레스터입니다. 반면 지난해 9경기 2승 2패 3.47로 나쁘지 않았던 JA 헵은 1982년 10월생으로 해멀스와 레스터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게 약점인데요. 보스턴이 1982년생 헵과 1991년생 마틴 페레스를 두고 고민하다 10살이 더 어린 페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러다 바우어까지 놓치게 될 경우 토론토가 면피용으로 데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1973년생 바톨로 콜론이 지난해 계약을 맺지 못함으로써
최고령 선발 투수가 됐던 1980년생 리치 힐은 지난해 마에다와 함께 뛴 미네소타에서 8경기 2승 2패 3.03을 기록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메이저리그 FA 시장에는 리치 힐, 콜 해멀스, 존 레스터, J.A. 헵, 호세 퀸타나, 그리고 화이삭스에서 논텐더된 카를로스 로돈까지 미계약 상태인 좌완 선발이 너무 많다는 점도 양현종 선수에게는 좋은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아직도 너무 많은 선발 투수들이 시장에 남아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샌디에고가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승용님의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